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 제2장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그래 아이한테 이렇게 대해야 돼 라면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으셔서 아이에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목이 시각 지원과 시각화를 활용하자.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잔소리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의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전혀 듣질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도로의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숫자나 기호는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도로에서 위험해라고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하는 아이가 정지 표시에서는 딱 멈췄다고 해요. 청각보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잘 되는 아이죠. 어떤 아이는 시각보다는 청각적인 정보를 더 잘 처리하기도 하고 청각 자극보다는 시각 자극을 더 잘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라고 하는 아이한테 시각적인 정보를 줬을 때 그 아이가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도 먹었으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써있는 말풍선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딱 보고 바로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요. 아이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방법을 찾으면 아이와의 소통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아이는 눈에 보이도록 또박또박 가르쳐주면 아는 아이입니다. 결국 너는 얘기를 해서 안 통해, 너는 말을 안 들어 라고 해서 얘는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마음으로부터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랑 소통이 안 될 때 아이의 문제라고만 하기보다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그걸 찾는 게 부모의 몫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아이는 눈에 보이도록 또박또박 가르쳐주면 혹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아는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잔소리를 글로 적는 것 혹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변기에는 물 내렸어 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샴푸통에는 장난 금지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듣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샴푸로 장난치고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감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시각적인 단서를 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거고요. 아이한테는 가능하면 뭐 하지 마.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면 그만큼 공감하게 되고 아이가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작업,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아이에 대해서 잘 관찰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아이가 마치 게으름을 피우거나 의욕이 없거나 태도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 있어요. 얘는 너무 의욕이 없어요. 숙제 한번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를 검사를 해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어떻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라는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아이들이 처음에 연필 쥐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또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잡기 쉽고
쓰기 쉬운 그런 연필을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자기 물건 잘 못 챙기고 잃어버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름표를 붙여준다든지, 저자는 연필에다가 일련번호를 쓰기도 하고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짝을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런 디자인을 고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을 줄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모델을 보여주면서 함께 해준다든지, 특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모델이 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부모나 형제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프롬프터 양육 기법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연극을 할 때 뒤에 무대에서 보이지 않게 연극 대사를 조금씩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앞에 스크린으로 해서 그 대사를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를 프롬프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뒤에서 살짝 이렇게 힌트를 준다든지, 몸으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손으로 좀 도움을 줘서 아이가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바로 프롬프터 양육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늑장을 부리거나 잘 못해서 꾸무적거릴 때 부모가 그냥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아이를 좀 도와줘서 아이가 스스로 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상에서 좌절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하죠. 스티커에도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스티커를 주든 아니면 방화물이라고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줘서 아이가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적인 능력이나 정신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로 강화물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강화물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스티커가 계속 모이면 그거를 모아서 원하는 걸 준다든지, 혹은 뭐 좀 더 컸다고 하면 용돈으로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죠. 저자가 활용한 예를 보면 매일 하는 기본적인 일에도 포인트를 줬어요. 식사, 옷 입기, 양치 모두 안수하면 3포인트. 심부름을 했다든지 뭔가 배움에 관련된 걸 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고, 또 재밌는 거는요, 아이가 싫어하는 걸 참았거나 어느 정도 견뎠을 때도 포인트를 줬다고 해요. 학교 가기에 좀 안 좋은 컨디션인데 학교를 갔다든지,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이 급식 시간에 나왔는데 밥을 거부하지 않고 뭐 먹었다든지, 이런 거에도 포인트를 줬다고 하고요. 스스로 결정한 걸 실행했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실제로 했을 때, 누군가에게 양보하거나 중간에 안 좋은 행동을 멈췄을 때, 예를 들면 싸운 다음에는 사과를 했다든지, 화가 났는데 공격적인 행동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에도 다 포인트 점수를 정해서 줬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이나 매너를 지켰을 때도, 예를 들면 줄을 잘 섰다든지, 차 안에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조용히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주었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지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면 아이들이 뭘 잘하지 않아도 안 좋은 행동을 안 한 것도 포인트를 줘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0점을 맞아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뭐 옷 입기, 양치하기 이런 거에도 다 포인트를 줘서 기초적인 일상생활이라든지 노력하는 과정, 이런 거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의 결과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이제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라고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발달이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아이들한테는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꼭 배움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겠지라고 하는 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통하는 아이들도 있고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준비물을 안 챙겨갔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다음엔 잘 챙겨야지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기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아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한 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즉, 하나하나 가르쳐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자주 실수하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이들이 사실은 감각문제 때문에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몸이 되게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뭔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게 계속 들린다든지 계속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 몸 하나 두드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지금은 뭐뭐 할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잘 해내고 있구나. 아, 아이가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도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랑 연결해서 해냈다 일기,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활동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칭찬받을 때보다는 공격받고 혼날 때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 그게 딱 마음에 안 와닿거나 그런 기회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냈다 일기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볼 때마다 아, 맞다. 이 부분도 해냈지. 이 부분도 잘했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아이가 점점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했다거나 체험을 한 모습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고요. 아이들이 만들어 오는 공작물이나 조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는 거죠. 아, 이것도 만들었네. 이렇게 잘했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공작물들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가 볼 수 있게 저장을 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이제 다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앨범처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에서 2장,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가정생활 연구 기본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